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오늘 네 분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김철근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 김광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TV 토론이 모든 정가의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3차 TV 토론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균형성을 좀 맞추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넓은 패널의 총평 듣고 관련한 이슈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민희 전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죠. 어제 그 TV 토론 시청률이 38.4%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후보가 잘했다 못했다 이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게 대통령 후보를 뽑는 그 토론인데 토론의 품격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그리고 서로 좀 얘기를 들으시면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는 지난 2차 토론 때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질문이 18개가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문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2차 토론에 비해선 이제 숫자가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문재인 후보에게 이 질문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반해서 문 후보님이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지금 3차 TV 토론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1차, 2차, 3차를 비교해보면 다 재탕, 삼탕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나 TV 토론인데 나온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 정책 싸움은 하지 않고 감정 싸움만 하는 그런 좀 대선 TV 토론 치고는 굉장히 품격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실정, 또 소통 부재, 또 어쩌면 국정농단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기 대선의 의미답게 그런 부분에서 좀 토론이 많이 이루어져서 대선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랄지 또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그런 토론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고 아마 굉장히 실망을 좀 많이 했을 거라 보고요. 그 대신 그래도 이제 만약에 그 내부에서 토론을 만약에 점수를 주라고 한다고 한다면 1차 TV 토론에서는 이제 안철수 문재인 후보만 두고 본다면 일단 1차 TV 토론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경직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선방을 했었어요. 근데 2차 TV 토론 때는 또 좀 바꿔졌어요. 안철수 후보가 선방을 하고 문재인 후보가 조금 그랬고 근데 이제 3차 TV 토론을 어제는 또 그게 좀 역전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어제 좀 너무 네거티브적인 면에 있어서만 좀 집중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도 본인이 너무 네거티브에 좀 감정의 상처를 좀 많이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몰입이 돼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이제 대선 TV 토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선 후보로서는 좀 자제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얘기의 축이 한쪽으로 들릴 수 있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김철근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차례차례 해도 되는데. 그 전반적으로 일단 정책과 비전,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경쟁을 해서 국민들에게 나는 대통령이 되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비전에 대한 경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사라지고 두 분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선 후보로서의 품격 있는 토론은 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선 홍준표 후보의 어떤 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후보는 다 후보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 유독 문재인 후보는 전혀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과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는 그렇게 하시더만요. 쭉 듣고 자기 답변은 않고 다른 분한테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피해가는 토론 기법을 잘 배워오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희 안철수 후보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래나 정책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후에 4차, 5차 토론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품격이 있고 그리고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구상을 좀 내놓는 그런 대선 후보 토론이 되길 좀 기대해 봅니다. 이종근 기자님. 저는 이제 그 내용적인 면, 말씀하셨던 정책, 비전, 주장, 이런 건 사실 또 그간의
개별적으로 주장해왔던 바도 있고 해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굳이 토론회를 보는 건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떻게 리더십을 보이느냐 혹은 이 자신을 반대하는 만약 대통령이 됐을 때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을 때 그걸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런 태도적인 측면 이런 그런 점이 우리가 살아있는 토론회를 보는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1세기의 가장 큰 아이콘 그러니까 상징이 뭐죠? 어떻게 돼야 되죠? 했을 때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합니다. 소통, 공존, 배려. 이런 점이 사실은 그 전에 70년대나 80년대나 90년대랑 다른 스타일의 어떤 리더십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저께 5 후보 중에 정말로 소통하려고 하고 또 남의 얘기를 좀 더 남의 입장을 배려하려고 하고 또 좀 더 공존하려고 하는 그런 후보가 있었느냐? 사실은 굉장히 부족했다. 저 공격하기 바빴고 내 얘기하기 바빴고 또 상대방 배려가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몰아치기 뭐 이런 갈라치기 이런 어떤 모습들만 있어서 사실 이제 4차 이제 5차 2번 남았습니다만 중요한 건 경청을 하고 또 설득을 하려고 하고 또 말을 닫으려고 하기보다는 이 전체적으로 사람들을 좀 포용하려고 하는 어차피 어느 당이 돼도 포용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모습의 후보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제는 이슈별로 한번 뜯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른바 성민숙 회고록 논란 관련해서 이 부분이 또 재점화가 됐는데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UN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이게 만약 거짓말로 지금 이 들통이 날까봐 계속 지금 말 바꾸기를 하는 거 아니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이 아닙니다. 11월 16일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대통령이 기권으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그 회의에서 배석하고 기록했던 당시 연설기획비서관이 그 경위를 밝혔습니다. 또한 11월 18일 날 회의에서 배석에서 역시 회의 내용을 기록했던 당시 국가안보전략비서관이 또 당시의 녹취록과 함께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 후보님. 자, 예.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김반복 원장의 증언까지도 왜곡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DJ 노무현 정부 시절에 70억 불을 북한에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 돈이 핵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여기에 송민순 장관 관련 이야기 이것도 제가 보건대는 송민순 장관 증언에 의하면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솔직히 잘못된 거 인정하고 그래 넘어가야지 거짓말을 그래 해서는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 사람들의 아주 특징이 끊임없이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지금 북핵 문제도 이렇게 위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그 앞의 10년 이전의 과거 정부 탓을 합니다. 이제 10년 세월이 흘렀으면 그때 그것을 거울 삼아서 이제는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죠.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과거 정부 탓을 합니까? 네. 관련한 논쟁이 소위 양강 지지율상으로 양강구도라고 해서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에게 집중되는 양상이 보이는데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이른바 북한 정확히는 2007년 당시에 북한 인권 결의안 결정에 관한 논란이죠. 그러니까 소위 북한에 물어봤다라는 것의 의미에 대한 이제 논란이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최민희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이제 책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게 문제의 그 회고록이에요. 인간은 움직인다. 예, 그래서 저는 책을 좀 다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나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유승민 후보께 꼭 한 가지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게 주적 논란 때 유승민 후보가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없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당신 왜 거짓말했냐 말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좀 골라서 쓰셔야 되고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번에 송민숙 회고록 논란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색깔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게 북한 인권법 결의안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회의는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합니다. 안보정책조정회의는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회의가 아닙니다. 예. 안보실장이 주재합니다. 그래서 그 비서실장은 이제 배석해서 대통령과의 가교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유독 이 문제와 관련해서 비서실장이 배석했고 대권 후보라 그래서 자꾸 번지수를 잘못 찾고 이러시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 회고록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회고록이지요. 개인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나도 광주 사태의 피해자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고록에도 11월 16일 날 기권이 결정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11월 18일 날 송민순 장관이 좀 늦게 갔더니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자꾸 문제 삼냐. 불만을 터뜨렸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예. 그래서 송민순 장관이 뒤집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실패한 사건이지요. 요게 요 책 451페이지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확인들을 좀 다 하셔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이게 이제 안보관 논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보관 논란을 일으키실 때 이 색깔론을 송민순 장관이 일으켰느냐? 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색깔론을 일으킨 건 2016년 10월 17일 구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와 정우택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박지원 대표께서 2016년 10월 17일에 새누리당이 또 색깔론 한다.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북한 인권법 논의를 또 하게 되면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후보들에게 좀 물으면 어떨까. 그게 미래지향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분들의 반론 제가 듣겠습니다.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일단 뭐 보수 후보들은 문재인 후보 이제 안보관, 그다음에 이제 거짓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 중에 네. 하나가 바로 이 송민수 회고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로 인해서 이제 얻는 게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2007년 11월 16일 날 이미 기권을 결정한 상태에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통보 형식으로 갔느냐, 또 의견을 물어봤느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찬성하기로 해놓고 통보를 받고 나서 이걸 바꿨다고 한다면 그건 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취지를 보면 그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책임 총리 총리 회담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북 화합 분위기가 굉장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제 기권을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통보를 하면서 국제의 의견을 물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국정원이 직접 했던 휴민트를 이용을 했던 뭐 그건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찬성을 한 상태에서 그걸 변경했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저는 그 당시 어떤 남북한의 화합 분위기 자체에서 북한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찬성을 할지 기권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버리면 이제까지 해왔던 남북 관계가 뭐 깨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선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논란이 왜 이렇게 점화가 됐을까? 네. 그러면 처음부터 문재인 후보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11월 16일 기권을 했다. 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국정을 통해서 양해를 구한 차에서 통보를 했다. 처음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크게 논란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다가 아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오래전 얘기고 본인이 뭐 주제에서 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이제 말이 좀 바뀌어졌다 해서 공격을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2차 TV 토론하고 3차 TV 예. 토론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다음 25일에 있는 TV 토론에서도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시간 낭비고 오히려 장외에서 캠프끼리 이걸 가지고 계속 증거를 들이대면서 논쟁을 하는 게 맞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그 유승민 후보나 그 홍준표 후보가 제기하는 이른바 대북 정책에 기권했냐 찬성했냐 뭐 북한한테 결제 받았냐 이런 식으로 접근에 들어가는 것은 그 이른바 색깔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검증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문재인 후보의 말 바꾸기와 거짓말을 문제 삼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이 사건이 발언났을 때 방금 김광삼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다음에 2월 달 JTBC에 출연해서는 북에 확인해 보자고 해서 국정원이 북한의 입장을 확인해 본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난 13일 날 SBS 토론에서는 북한에 아예 물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지난번 19일 토론에서는 북한 정부에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국정원이 가진 휴민트를 통해 확인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을 바꿔오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로서의 정직성 그리고 말 바꾸기 하지 말라는 점, 이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문재인 후보가 비단 이 건만 가지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 가서 호남 민심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계 은퇴하겠다. 정계 은퇴해서 지금 대통령 후보에 안 나왔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여러 번의 말 바꾸기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는 후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당시에, 잠깐만요. 당시에 이게 예. 그 국가안보조정회의에서 당연히 14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 아닙니까? 그 기권을 했냐 찬성했냐를 갖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 왜? 그때 결정은 문재인이 한 게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정을 문재인 후보한테 말할 수는 없는 건데 과정이 어떻게 됐냐 했을 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왜 이렇게 말 바꾸기 하고 거짓말 합니까? 라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이시기 때문에 기권 결정 시점이라든지 문의인지 통보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 과정에 설명을 하면서 네. 거짓말이나 또 자기 증거를 대기 위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결부되는 것이지, 저희가 지금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노무현 등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검증을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단지 그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답변을 계속 말 바꾸게 하고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뿐이 아니고 다른 문제들도 그런 상황이 있어서 국가 지도자로서의 정직성, 거짓말, 이 부분 분명히 책임져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위 후보의 대응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것 같은데. 예. 요거 먼저 하시고 제가 할게요. 아니 먼저 아니, 말씀하십시오. 예, 하시고 연결해 예,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 제가는 이제 자료를 좀 봐주시라고 모두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자료가 그런데 아니고요. 저는 제가 지금 문재인 얘기를 후보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걸 갖고 아니 얘기한 그거를 거예요. 제가 예. 그게 앞뒤 맥락을 자르시면 그렇게 뇌가 협소해져서요. 제가 조금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저의 뇌를. 예, 우선 기억이 안 난다. 저는 이 부분은 너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회의를 주재하신 것도 아니고 안보실장이 회의를 주재했고 배석한 입장에서 그게 갑자기 길을 가는데 언론이 들이밀었을 때 아, 그게 이렇고 저랬습니까?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 워낙 솔직하시고 진실한 분이라 기억이 안 난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북에 확인해 보자고 해서 확인하게 되었다. 예. 이거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도 외교부 채널을 이용해서 북에 확인을 했고요. 윤병세 지금 현재 장관은 당시에 북한에 보낼 문건까지 가지고 회의에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에 확인해 보자고 해서 확인했다. 사실입니다. 왜 거짓말이라고 하십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북한에 물어본 적이 없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권을 결정하기 전에 북한에 물어보지 않았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맥락을 자르시면 곤란하다 이 말씀 드리고, 네 번째, 저는 당시의 참여정부는 대통령께서 국정원장하고 독대도 안 하실 때입니다. 국정원의 그 자율적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신뢰하던 때예요. 비서실장이 국정원이 북한하고 어떤 채널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 그게 더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표가 거짓말을 안 하셔서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 그걸 예. 문제 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마지막 토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을 통해서 알아봤다. 근데 그게 휴민트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경로로 알아본 것 같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 한 적이 없는데 자꾸 거짓말했다고 몰아치는 것이야말로 거짓말 공세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종훈 실장님 말씀 듣고 다시 김철근 대변인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역순으로 갈게요. 예. 최 의원께서 마지막 모른다, 그러니까 그 휴민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네네. 한 네, 부분은, 다른 경로일 수도 한 부분은 있다. 어떤 네. 의미에는 나는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른다라고 네. 답하는 네. 것과 그 다음에 휴민트나 혹은 제3에 물어봤다.
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여겨지는데 아니, 2차 토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그건 확언하셨어요. 모르는 어딜지 모른다. 이쪽인지를 모른다는 대답이 아니라 그렇게 했다라고 대답을 하셨으니까 그건 한번 다시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저는 전체적으로 거짓말이다 아니다 보다는 예. 기억에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말씀하셨던 18일 날 물론 백종찬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는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늘 주장했던 건 뭐냐면 토론이에요. 한 번에 어떻게 지시해서 뭐 최순실 게이트에 보면은 막 박 전 대통령이 그냥 전화로 지시하고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언제나 끝까지 토론을 하자라는 입장으로 18일 날 다시 한번 서별관 회의를 지시하신 겁니다. 예. 그러면 4명이 있었어요. 딱 4명. 4명이 아무리 비서실장이 거기에 그냥 주재만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는데 그것을 기권했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 다 찬성했다고 한다.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다면 뭐가 또 연상이 되냐 하면 이건 그대로 발언이니까요. 연상이 되냐 하면 자, NLL 때 주적 발언 때 사실은 문재인 당대표가 그때 기록이 있다 해서 사실 그 기록을 찾아봤더니 없었어요. 그럼 기록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때 문제가 커졌잖아요. 사실 까보라고 그랬을 때. 두 번째, 주적 논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쉬운 거는 문재인 대표가 언제나 주도할 수 있고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명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도에 국방부에서 빠져요. 그건 노무현 정부 때 빠진 거예요. 물론 그 문재인 실장이 그 당시는 민정수석에서 물러나 있다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비서실장으로 다시 가는데 문제는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에서 그렇게 크게 국방백서에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적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거를 몰랐으니까 당시에 주적 개념에서 그렇게 공방이 됐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았다면 유승민 의원한테 이렇게 얘기해야죠.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왜냐하면 같은 반론이기 잠시만요.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종훈 실장님 말씀을 빨리 마무리해 주시죠. 예. 아니, 주적 개념은 이미 빠져 있는데 어떻게 주적이라고 얘기하냐라고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에서 했던 일을 기억을 못하는 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권이냐 찬성이냐. 어저께 이미 김경수 대변인이 네. 공개했던 내용을 예. 알고 있다면 처음부터 이것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했다라고 정리해버렸으면 될 일을 계속 의혹이 확산되는 건 문재인 대표의 어떤 이 국정에 대한 장악력, 알겠습니다. 그때 기억력, 여기에 문제가 있다. 네. 잠깐만요. 예, 저 잠깐만요. 요거는 제가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여러 그 주제를 확장하셔서 거의 예. 그 모든 영역에서 문재인 대표 비판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뭐 대변인께서 동의하시면 동의 못합니다. 제 차례거든요. 아니, 이쪽은 차례가 일단은 어디 있습니까? 발언의 아니, 기회가 제 같은 것 차례거든요. 같아서 일단은 예, 말씀 차례잖아요. 듣고 그러면 가겠습니다. 예. 자, 우선 예. 이 말씀을 드릴게요. 김경수 의원이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럼 김경수 의원이 누굽니까? 문재인 후보의 대변인격이라고 해서 예전부터 계속 그 지근거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미리 다 확인하고 그 사전에 검증을 해서 답변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그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예. 두 번째. 자, 송민순의 수첩. 그 수첩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안종범의 수첩 아닙니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밝히는데 상당히 많은 증거로 활용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송민순 전 장관이 문재인 후보하고 같은 정부에서 같이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이 송민순 전 장관의 수첩을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개인 메모 쪽지다? 그 다음에 또 우상호 대표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대북관계 전통문을 밝히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사실인 양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당 내에서도 전혀 정리되어 있지 않는 여러 얘기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표 입으로 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서 다음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이렇게 거짓말하고 말 바꾸기 하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네, 일단요. 제가- 지금 얘기가 아니, 나왔으니까 저는- 먼저 문 후보 측의 김경수 네. 대변인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이야기 예,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민희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제 책이 근본적으로 오류다, 틀렸다. 그래서 내가 책을 쓴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관계 기초에서 썼다는 것을 저는 밝힐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는 사실관계를 다 호도를 하고 부인을 하기 때문에 진실성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색깔이나 정치 이념으로 보지 말고 판단력과 진실성에 관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주세요. 저는 이 사건을 지난번 대선 때 있었던 NLL 조작 부품 공작 사건 제2의 그 NLL 사건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 저는 비열한 새로운 색깔론 부품 공작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북한이 괜찮다 그러는데 당신이 우리가 왜 그 기권을 해요라고 자꾸 고집을 피우길래 북한이 괜찮다 그랬는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래 확인을 괜찮다 그래서라고 남북 관계에서 묻는 게 그 색해서 그리고 그렇게까지 할 게 없어. 그냥 우리는 찬성 비슷한 얘기죠. 우리가 어떤 관계를 하든지 남북 관계는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좀 더 얘기를 하면 우리가 찬성할 거다. 찬성하는 해도 남북 관계에는 변화가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다. 묻는 것도 홍보도 내가 했는데 문장도 내가 만들었고.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러면은 유엔 채널을 통해서 괜찮다 그런 게 아니고 남북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자 물어보는 게 아니고 북한이 우리가 찬성해도 괜찮은지 확인해보자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 오늘 북한 인권 결의안 논란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공개한다. 첫 번째 자료는 1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인권 결의안 기권을 결정한 근거 자료이다. 두 번째 자료는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개최된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한 배석자의 기록이다. 그리고 11월 18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북에 대한 통지문의 주요 내용이다. 11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을 결정했다. 11월 18일 회의에서 16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18일 자료를 보면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 설명한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인권 결의안 논란의 핵심 쟁점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허위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네, 송민순 전 장관과 또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최 의원님. 예, 우선 송민순 장관께서는 참여정부 때 안보실장도 하셨고요. 예. 외교부 장관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이 결정을 했던 분들이 이견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참여정부 사람들끼리 입장이 다른 점이 사실은 저도 되게 좀 국민께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생각해 보면 안철수 대표하고요, 박지원 대표님 제 멘토셨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나가서 국민의당 하면서 이러는 거 보면 정치라는 게 그런 것 같고요. 한 가지 정보만 드리면 송민순 장관은 18대 때 손학규 대표님이 대표하실 때 비례대표 의원 받으셨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거짓말 얘기하시는데 말 바꾸기 한 거는 안철수 대표나 안철수 후보님이나 유승민 후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후보님 북한을 주적이라고 했다가 또 적이라고 바꿨다가 또 사드도 뭐 강하게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돌아가면서 뭐 5차 핵실험 때문에 사드 입장을 바꿨다는데 5차 핵실험 날짜도 모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말 바꾸기나 거짓말이라고 매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토론회가 품격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대통령 주재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기권으로 결정이 났는데 송민순 장관과 외교부는 그 결정이 국익에 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계속 개진하셨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상 기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송민순 장관을 어떻게든 다독여보고 이런 과정을 노무현 대통령님 스타일상 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 송민순 장관에 찬성하자는 안은 관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은 책에 보면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굉장히 정서적으로 좀 안 좋은 표현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왜 김경수 의원이 그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냐. 이렇게 자꾸 대선 때마다 남북 관계에 민감한 문서들을 공개하면 우리가 앞으로 남북 간에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메모 공개하라고 패널들이 다 하셔서 박선원 메모 공개한 겁니다. 김경수 가지고 있던 메모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이 공개되면 좀 들으시고 거기에서 조금 한 발 나간 진전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나머지 부분이 있잖아요. 주적 개념에 대한 태도라든지 이런 건 지금 말씀하자면 말씀드리고 아니면 혹시 주제가 주적으로 바뀌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계속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간략하게 그러면 한 말씀씩 하고 이 얘기로 완전히 넘어가죠. 주적. 예. 네, 주적. 예, 말씀하시죠. 저부터? 예. 그러니까 그날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님의 말씀이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바른 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는 국방백서의 주적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이 민감한 안보 위기 속에서 북한을 주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주적이다 적이다 뭐 이런 건 헌법에 기초하면 될 것 같아요.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평화통일의 임무를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적이라고 국방백서가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받아들이시고 가시고요. 몇 분이 착각해서 국방백서에 있다고 주장하시고 안철수 후보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서로 거짓말이라고 하지 말고 저희는 착오를 일으키셨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기초해서 남북관계를 풀어가자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예. 대변인님 말씀 듣고 이 얘기는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날 토론의 태도에서 굉장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예. 유승민 후보가 주적이냐고 물어보면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라고 없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의 적이기도 하지만 평화통일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되는데 대통령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다?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당연히 말씀을 해야죠. 그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말도 안 하고 저 말도 안 하고 그건 국방부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하신다면 지금 굉장한 북한의 그 핵 위협까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민을 안정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북한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왜 그 말씀 못 합니까? 저는 물어보면 주적이라고 안철수 후보는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제 말씀드립니다.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해서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돼 있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평화통일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정말 조율을 잘해서 대북 관계를 해야 됩니다. 이 답변을 왜 못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만 최민희 의원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를 보시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저는 저보고 답변하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예. 지금 알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관련한 뭐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문재인 후보 관련한 얘기만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뭐 소위 안철수 후보에게 가해진 검증 공방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방이라 검증은 뭐 생각이 또 다르실 수 있으니까 네, 공방 관련한 내용을 좀 보죠. 예. 예. 그래서 유세할 때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초대 평양 대사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안 후보님께서 박지원 대표하고 초대 평양 대사 또 이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셨습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박지원 대표가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고 초대 그때는 평양 대사에 대해서는 이야기 전혀 없이 박지원 대표 혼자 이러는 겁니까?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유세중 아닙니까? 관중들 다 국민들 다 앞에서 여러 가지로 분위기 좋게 유 후보께서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저는 유세 중에 국민들 시민들 계시는데 앞에서 절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어떻게 안철수 후보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어떻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분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뭘 내려놨습니까? 그분 말씀은 상황론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조 시대입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안철수 찍으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가 상황한 사람이 있어요? 최순실처럼 그렇게 국정농단을 한 사람들이 있고 또 김현철 교수 이런 분도 그러했지만은 또 그런 분은 또 민주당에서 영입해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제가 상황 또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지만은 저의 횡포가 저는 그런 국정농단이 드러나지도 않았잖아요. 네, 이 얘기는 김광선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박지원 상황과 관련된 논의는 사실 그 전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봐요.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그런데 이제 어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 안철수 후보가 대응을 좀 하는 데서 좀 미숙함이 있었다. 이제 그건 분명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 괴롭히다, 뭐 실망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근데 사실 그 유승민 후보도 정치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정치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박지원 대표 스타일이 약간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업지에 가서 한 얘기잖아요. 근데 정업지에서 아주 정치에 신망인 후보가 유승엽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붐업, 그러니까 분위기를 띄우기 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면 평양대사 가고 뭐 정권 잡으면 유성엽 의원이 장관이 되니까 여러분들 안철수 후보를 꼭 뽑아줘야 한다. 이제 그런 취지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진흙이었습니까? 만약에 유성엽 후보, 박지원 대표하고 안철수 후보가 미략이 있었어요. 평양대사 하고 우리 유성엽 의원은 장관 시키겠다. 그러면 그 말을 저기에서 하겠어요? 그럼 저건 엄청나게 역풍을 맞을 얘기예요. 그래서 저 말은 그 박지원 대표가 애드립으로 어떤 그냥 거기에서 어떤 분위기를 갖다가 좀 업을 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인데 이제 저분은 유승민 후보는 뭐 저걸 짚고 넘어가자 해서 저걸 몰아가는 거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이제 어떤 대응 과정에서 너무 이 안철수 후보가 감정이 막 억하다 보니까 저는 표현을 쓴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상황에 관한 박지원 대표 상황에 대한 논란은 이제 3차 TV 도로로 제가 볼 때는 종지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공식적으로 공지에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벗어나서 이제 다른 토론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네, 아까 제가 문재인 후보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사실 좀 더 자신이 훨씬 더 그 문제를 효율적으로 정말 효율적으로 그거를 주도할 수 있었다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렸고 이번에 안철수 후보는 사실 굉장히 좀 배려가 없었다는 거죠. 자, 이 평양 대사 논란 이건 사실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 유승민 후보가 이걸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지금 안철수 후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다 박지원 후보가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민들은 몰라요, 그 시각에. 자, 이 말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저께 박지원 대표가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신은 어떤 임명직에도 안 가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하는데 그게 7시 엠바고였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다 알고 있었지만 7시에 그게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토론은 8시입니다. 그럼 국민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그 말씀 잘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은 박 전 당대표가 7시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미 발표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내려놓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설득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바로 그만 좀 괴롭히라. 그러니까 사실 상황론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좀 감정이 있었던 건 알지만 그러나 평양대사 논란은 처음 국민들이 아는 거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해명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박 전 대표가 내려놨다. 선우를 이야기해서 사실은 그 토론을 해야 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차단해버렸어요. 그만 괴롭혀라. 아니 다 내려놓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나중에 리더십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었다는 네, 거죠. 앞서 토론에서도 얘기하셨던 그 태도 문제를 그렇습니다. 짚어주신 계속 건데요. 저는 그 부분이. 김철근 대변인께서는 그럼 이제 상황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그 발언의 맥락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해 주시죠. 예. 아니 우선 그 초대 평양대사 하겠다. 이건 박지원 대표가 사실 뭐 유세 때만이 아니고 예전에도 가끔 이렇게 애드립으로 많이 하던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이고 이른바 유엔 제재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남북 관계가 화해 협력 국면으로 바뀌고 그 남북이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의 얘기를 그 앞부분은 다 빼고 이제 그 평양대사 얘기만 해서 그거 혹시 뭐 안철수 후보하고 같이 얘기한 겁니까? 네. 어떻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닌 거고요. 예. 그런 취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유성엽 의원 얘기도 하고 했다는데 사실은 그 유세하는 지역에 가면 해당 국회의원이나 또는 해당 지역위원장이나 또는 해당 어떤 그 지역과 관련된 그 정치인들을 많이 좀 띄워주고 그 띄워주면서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 이러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예를 들면 또 그렇잖아요.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선 의원이고 교육문화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무소속으로 2번이나 국회의원이 됐던 지역 기반이 튼튼한 분이고 그 정읍시장도 했고 이런 행정 분야에도 굉장히 밝은 분이기 때문에 그럴 자격은 저는 충분히 있는 분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후보하고 뭐 이게 지금 선거 와중에 뭐 그런 얘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지어서 마치 몰아가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세 때 나온 얘기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좀 차분한 분위기였다면 오늘 저처럼 이렇게 답변을 했을 건데 약간 좀 격앙된 분위기에서 있어서 답변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천민희 의원님. 예. 네. 일단 저는 박지원 대표님이 평양 대사를 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농담을 하실 자격도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거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쟁점이 2개인데요. 하나는 상황론이고 하나는 이제 평양 대사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번 선거에서 박지원 대표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상황 얘기를 들어도 기분 안 나쁘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을 해주시면 안철수 대표가 고마워하면 되는데 상황론이 나오면 상황으로 모실 만큼 훌륭한 분이고 이런 그 훌륭한 분을 모시고 일하는 나는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왜 감정적으로 저렇게 했을까 보니까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안철수 대표가 생각을 좀 바꿔주시라. 박지원 대표 같은 분을 모실 수 있는 거 굉장히 큰 행복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홍준표 후보가 먼저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된다. 그거 아닙니다. 박지원 대표님이 문재인 찍으면 홍준표 된다. 아니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한 답으로 홍준표 후보님이 하신 말씀이다. 요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박지원 대표님께서 충분히 평양대사 자격이 있으시지만 의문이 있습니다. 평양대사 하시려면 이렇게 엄중한 외교적, 안보적 위기 속에서 평양대사가 적어도 다음 임기 내에 임명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외교안보 정책을 국민의당이 가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주적이라고 했다가 국방백서에 주적이 있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밝혀지니까 그래도 주적이라고 했다가 또 말을 바꿔서 적이라고 하십니다. 이건 뭐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안보정책 실패한 겁니다. 이 실패한 안보정책을 실패라고 말을 못하고 왜? 보수표 때문에. 이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그런 안보 프레임을 갖고 있으면서 평양대사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저는 박지원 대표님께 안철수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 했던 말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DJ가 색깔론으로 얼마나 몇십 년 고생했습니까? 다른 분은 몰라도 박지원 대표님이 색깔론 나오면 정말 단호하게 막아주셔야 되는 거다. 그리고 정말 평양대사를 다음 정권 임기 내에 가실 수 있도록 안보정책만은 햇볕정책 계승해서 햇볕정책이 뭐 100%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햇볕정책을 계승해서 우리가 안보 더 잘하겠다. 이렇게 나가주시고 평양대사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도 또 하겠습니다. 자꾸 색깔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저희가 색깔론을 공세한 적이 없고 문재인 후보의 말바꾸를 얘기를 한 것이지 왜 저희한테 색깔론 공세했다고 역으로
공세를 하시는 거죠.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 반론을. 잠깐만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홍준표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한테 할 얘기는 하세요. 왜 저희 안철수 후보한테 색깔론 얘기를 하죠? 문재인 후보 거짓말했다는 얘기를 얘기할 수 없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했다는 얘기를 왜 색깔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고요. 색깔론이라는 게 뭔지 모르세요? 잠깐만요. 저한테 자꾸 손을 그게 그러시니까 제가 아니고 답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색깔론이라는 것을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예. 예?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기권을 했냐 찬성을 했냐 부분은 물어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말을 바꿔왔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지. 네. 그게 색깔론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색깔론. 진실 공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색깔론이 뭐냐면요. 국방백서에 주적이 없어요. 그런데 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냐 이러면서 관념적인 이념 논란으로 몰고 가는 게 색깔론입니다. 색깔론이 본래 있는 것 같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색깔론이잖아요. 이데올로기 공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정확하게 들어보세요. 제가 색깔론을 국민의당이 먼저 시작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원 대표님이 색깔론에 편승한다. 그래서 이건 색깔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편승한다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좀 정확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정확히 왜 듣고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답을 좀 잘해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2016년 10월 17일 날 구 새누리당이 송민순 회고록으로 색깔론을 폈을 때 그걸 색깔론이라고 규정하신 분이 박지원 대표님이세요. 시도 때도 없는 색깔론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지금에 와서는 이게 왜 색깔론이냐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게 편승하는 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 제가 말씀 더 정리하고 할게요. 잠시만요. 아니 왜 계속 그 마지막 발언을 하시려고 잠시만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희가 잠깐만요. 중재자 제가 말도 안 말씀드릴게요. 되는 말씀을 하시기 아니, 때문에 왜 말도 안 되는 저는 겁니까? 반론을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잠시만요. 제가 잠깐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말씀 하시고 네. 김철근 대변인 자꾸 이제 아까 안보랑 관련한 이슈들로 계속 얘기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김철근 대변인 말씀 듣고 나머지 두 패널 말씀 듣고 네. 이 내용은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한 네. 말씀 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토론을 아니, 이런 그렇게 식으로 해야죠. 합니까? 공정하게 해야죠. 왜 순서는 공정하게 왔다 하고 갔다 있잖아요. 했으니까. 그럼 한 아닙니다. 번씩 다시 듣죠. 네, 1분씩만 네. 듣는 걸로 하죠. 네, 시간을 먼저 하세요. 주십시오. 아닙니다. 아니, 먼저 하세요. 아니,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세요. 제가 얘기했는데 아니, 먼저 어떻게 하시라고. 또 합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토론을 왜 항상 그런 식으로 합니까? 1분씩 먼저 하십시오. 제가 먼저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 문재인 후보랄지 안철수 후보를 보면요. 예. 안보관이나 그런데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별로 두 분 다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보수 후보 입장에서는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표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안보관도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뚜렷하고 또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과 관계에 있어서도 저는 뭐 그렇게 안보관에 문제가 있는 후보는 아니다고 봐요. 그다음에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드 배치에 관련된 것에 네. 안보관이 연결이 되는 건데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이미 이제 문재인 후보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6차 핵실험하고 계속 북한이 그렇게 하면 사드 배치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상황이 변화가 생기면 문재인 후보도 사드 배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상황이 변화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예. 문재인 후보는 상황이 변화가 되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어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 측이 자꾸 안보나 사드 갖고 서로 예. 이 어떠한 논쟁을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서로에게 네. 유익하지 않다 그렇게 예.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색깔론 논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색깔론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어느 쪽도 지금 유리하지 않아요. 예. 지금 꽤 오래전부터 사실 북풍이란 건 한쪽에 유리한 어떤 방향은 아니거든요. 네. 바로 이제 역풍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사실은 양 진영으로 가기 때문에 논리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사실 트라우마는 있죠. 지금까지 뭐 진보 진영이라든지 트라우마는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계속되는 건 맞는데 다만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각 후보들 모두 다 공이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토론을 잘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디테일에 강해요. 예. 어떤 순간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숫자까지 뭐 유승민 후보는 강하고 또 심상정 후보 같은 건 정책적인 부분에서 뭐 참여정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알겠습니다. 강하거든요. 예. 그런데 나머지 세 후보는
그 점에 있어서 디테일이 너무 떨어지니까 뭉뚱그려서 이렇게 예. 오고 가는 공방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네. 예.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철근 의원 먼저 하시라고 하시겠습니까? 최민희 전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 말에 대해서 반론을 하시겠다는 아니, 분이 그러니까 먼저 먼저 하세요. 안후에 관한 이야기를 네. 하고 아니, 먼저 있으니까요. 하시라고요. 먼저. 그거 저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아닙니다. 네. 제가 얘기를 쭉 하니까 반론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반론하시고 제가 그러니까 안보 하겠습니다.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물고 물리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이 얘기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분이 먼저 하시죠. 네. 아니 저는 문제 제기를 다 했다니까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더 이상 하실 그렇죠. 말씀이 없는 그러면 것 같아요. 반론을 하시면 반론을 할 게 생기는 거죠. 우리 저 하실 뭐야 말씀이 있는 것만 아니 얘기해 양측 주겠습니다. 저희가 뭐 후보 예. 쪽이니까 제가 중간에 입장에서 말하면 물론 양측의 어떤 대립된 의견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렇지만 이 시청자가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둘이 어떤 공방하러 가는 것은 이게 우리가 대선 TV 토론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왜냐하면 또 한쪽에서는 예. 한쪽이 반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그런 게 얘기는 어떨까요? 다른 여기서 얘기로 한번 넘어가 넘어가고 보겠습니다. 다른 얘기 듣겠습니다. 네, 어제 홍준표 후보에게 가해진 공격은 저서에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심상정 후보, 유승민 후보 또 그리고 안철수 후보까지 사퇴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한번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자괴감과 국격을 생각할 때 홍준표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홍준표 후보하고는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돼지 흥분죄로 강간미수의 공범입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12년 전에 제가 자서전에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정말 후회한다. 용서 바란다. 이런 취지로 자서전에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또 문제 삼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5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예? 지금 또 방금 이야기를 지금 얼머무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네네.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제일 없는 분이 홍준표 후보예요. 왜 다들 저거- 사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퇴를 아니 내가 왜 무슨 해요? 연주 체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십시오. 아니 예. 아까 사퇴하셔야 안 된다는 그 한다면서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저는 카메라 보고 국민께 말씀을 드립니다. 안 후보님 이리 보고 말씀하시죠. 국민들이 참 조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안 후보의 경우에는 예. 눈도 마주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실장님. 네, 일단 다른 것 조금 뒤로 미루고 예. 홍준표 후보의 어저께 발언에 대해서 다시 이제 좀 곱씹어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마지막 중간에 이랬죠. 문재인 후보에게 거짓말이 가장 나쁘다라고 예. 또다시 강조를 한다. 2차 토론처럼. 그런데 지금 또다시 말을 바꾼 건 홍준표 후보거든요. 그 직전에 사실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S대 그러니까 그 자기 자취방에 네. S대의 학생들이 모의하는 걸 내가 들어서 자서전에 썼다. 그런데 자서전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관여한 것처럼 썼다. 네. 라는 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토론에서는 또다시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친구를 못 말렸다.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논의된 대로 우리가 네네. 인식한 대로 자신의 친구가 그걸 했는데 그 자취방에 있는 친구들 자신을 포함해서 구해다 준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죠. 시인을 하는데 가담했다는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렇지만 예, 말리지 어쨌든 못했다고 말리지 얘기했습니다. 못했다. 근데 굉장히 애매한 게 예. 저도 책을 읽어봤습니다. 뭐 최민희 의원 아까 그 책 말씀하셨지만 저도 책을 읽어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반성하는 투는 없었어요. 솔직히 마지막 말에 검사가 되고 보니까 그것이 큰 죄임을 알았다라는 대목으로 사죄를 가름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무용담으로 들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의리가 있다. 친구가 이렇게 짝사랑으로 힘들어하니까 뭐 친구들끼리 그거를 뭐 구해다 준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이 사과의 어떤 그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성들의 입장이라면 아마도 굉장히 혐오감이 있을 그런 그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내가 12년 전에도 고해성사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부적절한 사과가 아닌가 싶고요. 예. 그다음
세 후보, 나머지 세 후보, 그러니까 나머지 네 후보의 어떤 그런 태도도 사실은 적절하진 못했다. 물론 심상정 후보의 그 표현이 통쾌하게 느껴졌을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토론이라는 거는 어쨌든 대리인단이 전부 다 룰 미팅을 갖고 합의해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나왔다면 거기서 난 뭐 토론하지 않겠다 한 특정 후보라도 이 부분이 과연 또 옳은 표현이냐. 아예 급선언하지 않고 뭐 토론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안철수 후보 더욱더 부적절했습니다. 물어보려면 눈을 마주치고 물어보는 거예요. 토론을 하려면 해야 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것이지 토론을 하는데 사퇴하라고 했으므로 눈을 안 마주치겠다라는 그런 태도가 과연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겠느냐. 도리어 그 부분이 더 그러니까 보는 시청자들은 어색하게만 느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저는 다 부적절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죠. 사실 우리가 잘하면서 굉장히 실수 많이 하죠. 또 어릴 때는 어떤 미숙한 면이 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실수의 질과 양이 굉장히 문제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정말 잘못된 일을 한 건 맞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후보는 TV 토론 나오면 계속 하는 얘기가 45년 전 일이고 최근 12년 전 썼다. 그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썼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뉘앙스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그렇다고 봐요. 45년 전에 저는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12년 전에 책을 썼는데 12년 전은 본인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성장돼 있고 많은 사람이 아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저걸 책에다 썼다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부끄러우지 않았기 때문에 무용담으로 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 12년 전 어떤 홍준표 후보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성과 관련된 어떤 인식, 성폭행에 관련된 인식과 지금의 인식이 과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저게 문제가 됐을 때 어떤 사과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사과는 했어요. 뭐 TV 토론에서 사과를 했는데 했습니다. 사과도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설거지와 관련 또 전에 또 사과했지 않습니까? 사과만 하다가 대선을 끝낼 것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사퇴해야 한다는 그런 후보들의 요구는 뭐 굉장히 맞다고 봐요. 하지만 뭐 홍준표 후보가 뭐 사퇴할 일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해당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대하는 홍 후보 본인의 어떤 사과의 어떤 대응 방식이나 태도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도 이를 대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 후보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홍 후보가 대응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의도라든지 입장에 대해서 포함해서 말씀 주시죠. 계속 저한테 이제 먼저 하라니까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저를 나중에 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홍준표 후보는 자격이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그 책임 있는 세력의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낯으로 지금 나와서 적어도 이번 대선만큼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 근데 나와서 지금 표를 달라고 한다. 우선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너무 잘 알다시피 저도 제 입으로 좀 옮기기도 좀 그렇습니다. 대지 점점점. 몇 년 전의 일이든 간에 이 문제로 제가 차민희 의원님, 전 의원님 그 여성운동 오래 하시고 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후보 사퇴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답해도 됩니까? 제가 답할 때 답하죠. 종합적으로. 자, 두 번째 그렇고요. 세 번째 지금 재판 계류 중입니다. 이 세 가지 것을 본다면 홍준표 후보는 그 자리에 나와서 토론하기에 부적절한 분이었고 다른 후보들 다 요구하지 않습니까? 특히 심상정 후보는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 모멸감이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게 처음에 발언을 했고 나머지 후보들도 다 했는데 유독 한 분은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왜 본인 입으로 그런 얘기를 안 씁니까? 그리고 그 당에서는 여성 의원님들도 사과하라지 사퇴하라고 성명을 내신 분들이 없어요. 왜 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는 이 홍준표 후보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을까요? 굉장히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 토론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안 보고 하겠다. 이건 분노의 표출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민희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성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성운동 한 분들이 제가 거짓말하는 걸로 제가 가만히 있으면 또
거짓말한다고 할까봐 전 예, 여성운동 한 일이 없고요. 그냥 여성으로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이. 근데 저는 홍준표 후보의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분이 자꾸 국민들께 사과한다고 말하는데 이게 국민들께 사과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그 대상이 됐던 여성이 직접적인 사과 대상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 아무리 어려도 그게 잘못된 거를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피해 받으신 분이 있는지 어느 정도 받았는지 전 책 읽어보니까 뭐 꼬집 폈다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가장 사과해야 되고요. 국민께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진정하게 사과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 드리고요. 자신이 한 일은 45년 전이라는 걸 강조해요. 그러면서 다른 후보들을 공격할 때는 아주 10년, 몇 년 전 일 다 끄집어 내와서 돌아가신 대통령님까지 다 모셔와서 정말 모욕을 하십니다. 저는 이분이 인격적으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왜 문재인 후보가 그 사퇴하라고 말 안 했냐. 간접적으로 요구한 거죠. 그런데 제가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 직접적으로 사퇴 요구 안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안철수 후보님은 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이제 뭐 하다가 싫은 사람 있으면 눈 안 마주치고 얘기하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권 후보님들께도 그런 예쁜 모습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태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뭐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더 의견은 없으신 거면은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네거티브 논란 갖고도 살짝 공방을 벌인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고 짧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요.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갑철수래. 이게 그 민주당의 네거티브 문건입니다. 여기 보면 그 조직적으로 국민 세금을 가지고 네거티브 비방을 한 그 증거가 다 있습니다. 현재입니다. 주제에서도 동떨어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방금 말한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자꾸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달리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철수 최민희 의원께 먼저 질문 드리고요. 50초 정도만 양측 듣겠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MB 아바타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갑철수라고도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그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공헌도 하셨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 당을 나간 건 가슴 아프지만 나가셔서 국민의당 창당하셔서 제3당으로 우뚝 서셔서 자격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철수 후보께서 그 떠돌아다니는 SNS의 말에 좀 그렇게 막 가슴 안 아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 문건 있잖아요. 제가 지역위원장인데 못 받았어요. 그리고 저런 문건 받았다면 저는 그냥 폐기해버렸을 겁니다. 왜 저런 문건을 만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후보가 너무 훌륭해서 그거 홍보하기도 바쁘거든요.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45초 정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저 민주당이 너무 조직적으로 저거 SNS에 이른바 저 의혹 부풀리기를 퍼뜨리고 있다라는 거게 그게 여러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그 문건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저 문건은 CBS, 그 다음에 저 장영달 전 사퇴했나요? 전 위원장 문건은 그 세계일보 이런 언론에서 전부 찾아와서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그게 대단히 조직적이고 악의적입니다. 그 점을 너무 억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식의 네거티브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양측 후보 관계자들을 모셨는데 오늘 내용이 상당히 좀 가열된 부분도 있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다양한 이슈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금 뉴스 특보 시간에 제대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